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모이라 그래야지. 손님들을 다 모아야지.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제 인사말이 끝나고 우리 작가님들께 작품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P 갤러리에 풍경이 온다 전시 오픈 리서처에 와주신 내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CP 갤러리 대표 최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듯 찬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괜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계절의 냄새도 맡아보려고 하고 하늘도 한 번 더 올려다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더 느껴보려고 하고 감성적이 되기도 하고요. 자연을 좀 더 느끼고 싶은 계절에 어울리는 전시를 이번에 CP 갤러리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전종철 작가님과 함께한 갤러리의 개관 전시를 잘 마치고 두 번째 전시를 시작하게 되니 기분이 또 새롭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아시지요?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이 기분이 정말 생소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응원해 주셔서 힘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작가님들 소개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들께서 나와서 작품 소개를 도와주실 거예요. 먼저 소개해드리는 김상열 작가님은 이번 국내 현대미술작가 55인에 선정되셨는데요. 독특하게도 난로에서 얻은 재를 섞어 작품 활동을 합니다. 바람의 정원 시리즈를 통해 한계가 없이 자연의 웅장함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안진희 작가입니다. 홍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왕성하게 본인의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유화를 기본으로 압화, 부채 등의 다양한 재료를 쌓아 올려 입체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꽃의 시간 시리즈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김상열 작가님의 바람의 정원 시리즈와 안진희 작가님 꽃의 시간 시리즈는 모두 자연을 말합니다. 관점과 표현법이 달라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음과 양, 안과 밖의 조화로움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의 제목 풍경이 온다에서 말하듯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풍경 속에서 자신을 맡겨보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굉장히 민망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바람의 정원이라는 그 시리즈로 작업한 김상열 작가 반갑습니다. 그 작업 예전에 이제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작업을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시작되는 2019년 11월부터 이제 작업이 이 작업으로 조금 바뀌게 됐는데 그 계기가 아마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준비됐던 그 동해 개인전이 이제 캔슬이 되고 서울 개인전도 캔슬이 되고 너무 막막하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작가로 살만하게 참 이렇게 힘이 드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던 차에 이제 뭔가 작업에 대한 작업에 대해 지금 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늘 그동안 쫓기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오다가 다시 원점을 되돌아가 보자. 작업이라는 게 되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내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까지 이렇게 생각이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지금 바람에 정말 우리 삶 자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순간적인 찰나 같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 허무하고 이 작업에 어떤 그 힘이 더 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 삶 자체가 너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다. 근데 그게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귀한 시간, 정말 하루하루가 진짜 보석 같은 하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좀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작업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한 근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상이 자연적인 형상은 없었지만 조형의 가장 이제 그 최소단위죠. 선과 면과 색이라는 걸 가지고 자연을 표현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람의 정원이라는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고 뭐 작업 방식은 예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형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작업 방식은 이제 거의 블랙에서 출발합니다. 블랙에서 출발해서 색이 계속 층층이 쌓아올리면서 이제 그 블랙이 이제 안쪽으로 숨어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선과 면과 색, 요거 가지고 충분하게 자연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훨씬 예전 작업에 비해서 제 스스로도 형상이 이제 없어지면서 구상적 수상성이 조금 가미이 되면서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 저 스스로도 앞으로 작업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을 또 가지게 되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작업으로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시의 완성은 이제 작업실 끝이 아니고 결국 관객들과의 소통이 마지막에 어떤 그 작업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시 기간 동안 좀 되시면 좀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사실 또 CP계열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계신데 힘을 좀 많이 불어넣어주시고 수고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역사는 저기가 미안해. 꽃의 시간이라는 테마로 작업을 하고 있는 안진희 작가입니다. 이렇게 정막함이 있으니까 무척 어색하네요. 그냥 편안하게 제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음과 양, 양가박 하면서 정리해 주셨던 멘트를 들으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잡아주셨구나.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작가들은 또 슬럼프가 있죠. 저 역시 그런 슬럼프가 있었을 때 이 자연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때 봤던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만개한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가을이 되어서 뭔가 볼품없이 구겨지고 또 꽃잎이 떨어져서 엉성하고 비틀어진 그런 꽃대들이 처연하게 제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자연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순환과 소생의 힘을 저는 보았고요. 그때 봤던 모습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꽃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착각 흐르고 있는 그런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을 마주하는 동안 내 눈앞에 나의 마음에 와닿고 있는 오롯한 나의 서정의 시간이라는 거죠. 남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세상이고 나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마주하는 동안만큼은 각박하고 또 짜증나고 힘겨웠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멀리 가고 내 안에 착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 그것들이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로의 힘을 저는 굉장히 좀 강렬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작품 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곱고 여린 그런 느낌만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자연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쩌면 아주 치열한 생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변해가면서 살아왔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늘상 보았던 그냥 만개한 아름다운 꽃만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추상적으로도 우리 시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조형성을 담아서 화면에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독특한 점은 석재라고 하는 광물성 안료입니다. 옛날에 이 모든 안료들은 자연에서 얻었고요. 그것이 광물, 또 식물, 또 동물 이런 데서 얻게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그 색깔이 있는 돌가루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돌가루가 아주 미세하게 분말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제가 동양을 베이스했기 때문에 아도라는 미디엄을 섞어서 붓으로 표현을 내고 있는데요. 동양을 전공을 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재료 기법을 통해서 그런 동양화라고 했던 어떤 전통 양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해석되어 줄 수 있는 표현 기법들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기 안에 소중한 나를 그리고 순수한 나를 꺼내보는 그런 꽃의 시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작가님 작품 쪽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따 음악 교사를 맡은 강성건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음악회 조금 이따 의자를 놓을 거거든요. 네. 그 단계 준비 전에 오늘 여기 오신 그 대빈 중에 제 연장자이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죠. 통계청장을 역임하시고 김현장 고문이시고 요즘은 저서 또 강연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오정란 박사님 축사를 좀 듣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한 과목이 미술이었습니다. 졸업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 거의 미만큼 졸업을 미술. 다행입니다. 예? 미술까지 잘했으면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순서가 항상 정치, 경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서니까 뭐 문화는 맨 마지막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문화가 맨 처음이더라고요. 인류 역사에.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관전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문화가 처음이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작가님께서 어머니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음악회 앞두고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내보자 합니다. 제가 2013년부터 새만금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보통 새만금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집을 짓고 사람이 와서 살고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공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나오시마 갔다 오니까 구겐하임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나오시마는 가봤는데 아니 그 안도 다도가 미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술부터 먼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게 꼭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와 똑같이 맨 먼저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다가 희움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홍라희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의 모든 작품을 새만금에다가 하는 꿈을 제가 꿨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진척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다면 오늘날 세금 문제 아무것도 없죠. 희움됐겠죠. 결국 중간에 사연이 있어서 끝났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절대 밥 먹고 살아서 다 충족하고 오는 뒷게 아니라 사실은 예술이 배고플 때도 우리 옛날 동굴벽화는 뭐 인류 역사에 맨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최인영 대표가 이 그랑 파리에다가 이 GP 갤러리를 한다 그랬을 때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참 멋있는 거다. 그러나 힘들 겁니다. 쉽겠어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우리 김상렬 작가님이 어머니 이야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대화를 못 이어가시길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래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2004년에 백인의 시인들이 뽑은 최고의 가사 1등을 받은 게 뭔지 아시죠? 봄날은 간다입니다. 봄날은 간다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러니까 대개 연분홍 치마 봄바람 여자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모곡이에요. 손노원이라는 연희 전문을 나온 손노원이라는 작가가 일제시대니까 원래 그 사람이 문학을 했는데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입니다. 그림과 시를 썼는데 장가를 안 가고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지어갖고 뒷바라지 했는데 어머니가 이 자식이 짝이 없어서 철이 안 들었나 보다. 장가만 가면은 철이 들겠지 해서 19살 때 시집 올 때 입은 내가 노원이가 장가 갈 때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아버지는 미리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과거.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손노원 작가는 이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부산에 피난 가서 용산에 피난 갔는데 판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 영정사진 같은 어머니 사진이 타버린 거예요. 그 타는 그 불타는 그 순간을 보고 그냥 써내려간 그 시가 봄날은 간다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들으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게 절절히 거기 녹아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1953년 전쟁 중에 대구에서 그걸 녹음을 하느라고 작은 판에다 하니까 2절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절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한 3절인데 여라고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한가슴 두드리며 그렇게 어머니가 19시절 시집 왔을 때 생각하면서 안가슴 두드리면서 우리 노원이 장가가길 기도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김상렬 작가님 안진희 작가님 축하드리고 제 객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3분 있다가 음악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앞에다가 의자를 놓을 거니까요. 네, 앞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후에 뵙겠습니다.